나주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등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2,795건의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낙뢰로 인한 화재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의 변수가 많아 치밀한 대입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민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크게 늘며 가격이 하락해 큰 부담 없이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나주 출신의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96년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선 건데요. 셔틀콕의 여왕이 되기 전 천재소녀로 불린 안세영은 어린 시절 올림픽에서 1등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연히 시합 나가서 1등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요? 안세영은 초등학생 때 배드민턴 동호인인 아버지를 따라 라켓을 잡았습니다. 백사장을 뛰며 고강도 훈련을 거르지 않았던 노력은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성인 선수들을 전승으로 누르고 태극마크를 단 건 처음이었습니다. 떡잎부터 달랐던 유망주였던 겁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매진하고 앞뒤 돌아보지 않아요. 몸이 타는 그런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저는 진정한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있을까.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도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 신인상을 받았던 날에도 고된 훈련에 눈물이 쏟아질 때도 쉬지 않고 매일 셔틀콕을 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피나는 노력은 안세영을 세계 정상에 세웠습니다. 전용 오픈,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을 제패하고 올림픽까지 평정한 겁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분노, 서름, 또 환호 이런 게 다 섞여 있었고 또 설렘과 기대 속에서 낭만 있게 끝냈다는 그런 표효가 저에게 너무나도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금메달이 확정된 직후 흘린 눈물과 포효는 무릎 부상의 고통을 견디며 투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안세영의 빛나는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3,000번에 가까운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낙뢰로 인한 화재와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왜 이런 요란한 날씨가 나타나는 건지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찬비를 뚫고 구급차가 대학교 정문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어제 낮 12시 4분쯤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던 30대 교사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 길을 따라 걸어가던 남성은 나무 앞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낙뢰가 나무에 떨어지면서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사찰 공사장에서 낙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7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시간당 102mm의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상수도 가압시설이 낙뢰에 맞아 파손돼 주민들이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어느 때 누구한테 맞을지를 모르니까 누가 걱정을 안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날씨죠.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 동안 구례 739회, 곡성 628회 등 3,000회에 가까운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올해 7월 집계된 낙뢰 횟수는 지난해보다 많았고 8월 낙뢰 횟수도 이미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낙뢰는 비구름이 많을수록 공기 마찰이 늘어나 자주 발생하는데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극한 호우가 지속되면서 낙뢰도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은 천둥 소리가 들릴 때는 가능한 한 몸을 낮춰 건물이나 차량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야외에 계실 때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시고 극한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낙뢰까지 몰아치는 역대급 이상기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와 북구는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주민 설명회를 열고 소각장 선정 절차와 부지 선정 기준, 유치 인센티브 등 사업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광산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브리오균 검출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과 지역 도매시장의 수족관 물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달 기준 비브리오균 검출률이 18.4%까지 치솟았다며 수산물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5도 이하 저온으로 보관하고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공항 통합 이전 2차 회동을 추석 연휴 전에 예비후보지 지정은 내년 상반기 안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항 이전 2차 회동을 추석 이전에 만나자고 광주시와 무안군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지정은 무리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후보지가 확정되면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비후보지라도 발표되면 민간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의 변수가 많은 만큼 더욱 치밀한 대입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영민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무더위와 싸우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교실에는 긴장감이 맴돕니다. 의대도 갑자기 증원된다고 하고 사실 제 영어도 육모가 어렵게 나와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킬러 문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무전공 확대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0명 넘게 늘어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면서 학교와 학과 간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바 N수생이라 불리는 졸업생들도 의대 입학을 위해 더 많이 수능에 응시할 전망입니다. 성적이 좋은 N수생 증가로 수능 등급도 요동칠 것으로 보여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이번 입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전공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3만 명 가까이 늘어나 기존 입시 정보로는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졸업생들의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N수생의 증가 등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1월 14일 치러지며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DJ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손을 벌리기보다 매입자를 접촉해 되팔도록 설득하자고 야권 원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만들라는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대로 사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육단체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은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관련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이정선 교육감 고교동창의 면접 점수에 대해 면접관들에게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당시 인사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교권 침해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368건으로 200여 건을 기록한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130건을 넘으며 가장 많았고 상해와 폭행, 성폭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치는 민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한때 1kg에 6에서 7만 원까지 치솟았던 민어가 최근 어획량이 크게 늘며 가격이 하락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명이 드리워진 새벽녘, 신안 송도 입판장이 인근 임자도 해역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민어들로 넘쳐납니다. 긴장감 속에 경매가 진행되는 한켠에선 아침 더위에 민어가 상할까 얼음을 끼얹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홍어로 가득 찼던 자리를 지금은 제철을 맞은 민어 2천여 마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민어 어획량은 124톤, 지난해 같은 기간 71톤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도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하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에서 70% 정도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현 시세가 유지되는 것도 중국 상인들이 전체 입판 물량의 70% 가까이를 사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조금씩 가져갈 때 중국에서 18,000원대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4,000~15,000원대.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어가 산란기를 맞은 가운데 어항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가격도 당분간 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고 양반들이 즐겨 먹었다던 여름철 보양식 민어. 오랜만에 대풍어로 가격 부담이 덜어지면서 이름 그대로 서민의 물고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의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들이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등학생 태권도부원의 배를 발로 차고 폭언한 혐의로 코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중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은 허영만 작가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특별 초대전을 엽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허영만 작가의 50년 만화 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 초대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여수 출신인 허영만 작가는 1974년 만화가로 데뷔했으며 이후 각시탈, 비트, 타짜, 식객 등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돼 만화가 대중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신종문 PD가 제5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개인상과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종문 PD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과 세계화 기여로 개인상 지역방송진흥 부문을,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로 작품상 지역교양 TV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KBS TV 공개홀에서 열리며 SBS TV로 생방송됩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5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5.2%가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상품 수출 확대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판매 단가 하락 압박이 62.1%로 가장 많았고 내수 거래 감소, 중국의 해외 판매 부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